네, 안녕하십니까. 기초공학 실험 탄성거동에 대한 응용병률 관계 이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이제 동영상으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이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응용병률 관계를 실제로 실험실에 와서 재료과학 시험지를 가지고 수행해 보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론적으로 배웠던 손으로만 풀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제 측정해 보고 계산해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재료과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우리는 재료과는 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다. 하중과 그쵸? 변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재료가 있겠죠. 또는 이제 구조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조물이 있게 되면 구조물이 뭔가 힘을 받겠죠. 힘을 받게 되는데 이 구조물이 뭔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날아가지 않고 힘을 받았을 때, 어떤 재료가 힘을 받았을 때 쭉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속에 경계가 있는 거죠. 경계가 있게 되면 뭐가 생기냐? 이거에 잡혀있기 때문에 변형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 우리가 어떤 힘을 받았네? 그러면 그 구조물이 어떻게 변형이 생기네?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제 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그래서 이제 열어보면 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외부에서 받는 힘이 있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아까 했던 그냥 쓱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잡혀 있어서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잡혀 있기 때문에 생각되는 반력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이 구조 또는 재료가 안에서 뭔가 변형이 생기게 되면 그 안에, 또는 변형이 생기든 안 생기든 요 안에 있는 내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거는 이동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멘트 회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를 이용한다? 자유물체도를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FBD를 잘 그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그린 이유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모멘트를 뭐가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외력에 의해서 재료나 또는 물체가 힘과 변형에 미치는 내부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재료학의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한 이 재료가 뭔가 이제 정적 평형 상태 또는 간단한 평형 상태에 이르게, 힘의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정지 또는 등속도의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평형 방정식, 그쵸? 평형 방정식에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항상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재료역학 시간에 배우면 이런 고슴도치 같은 모형이 되게 되는데, 외부의 힘을 받는 물체에 이렇게 변형이 되는 단면을 살펴보기에 내력이 어떻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요 단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 힘을 수직 방향과 또는 수평 방향으로 힘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걸 그냥 바꿀 수 있냐? 없죠. 어떻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힘 편향 방정식을 이용하여, 그쵸? 힘 편향 방정식,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제일 잘 F는요, 모멘트는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에 있는 내력들을 또는 이 힘들을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분류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힘들은 어떻게 이동과 회전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보면 아래에 하중을 받고 있는 캔틸레버 빔이 있겠죠. 그럼 빔이 있으면, 빔은 요 한쪽 벽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 하중이 요 단면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한 요 단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고 수평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힘은 이동과 회전, 그렇죠? 또는 같은 축 방향과 이동, 이제 같은 방향 축 방향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회전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수직 방향의 축 방향, 이 수직 방향 동일한 축 방향으로 딱 힘이 작용이 어떻게 일어난다? 인장, 그렇죠? 바가 인장 또는 압축이 생겨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텐션. 이 단면에 대해서 이 수직 방향에 일치한 힘이 작용되는 거죠. 그러면 일치한 힘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또 이게 일치한 힘 말고 회전 힘이 작용할 수 있겠죠. 축방향 그냥 다니는 힘이 아니라 회전하는, 어떻게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토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토션, 비틀림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 수직만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직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 힘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평 방향에 그냥 단일 힘, 그쵸?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단일 힘이 그냥 작용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 쉐어, 그쵸? 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단면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그냥 하중이 방향을 작용하는 거, 회전힘이 작용하는 거라 했죠. 이때는 하중이 단일하게 작용하는 거, 이때 회전힘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본다? 제일 우리가 잘하는 거죠. 뭐 밴딩, 굽힘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학 시간에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죠. 뭐 인장, 굽힘, 전단, 비틀림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수직 방향에 대한 축방향, 그쵸? 수직 방향에 대한 회전 방향, 수평 방향에 대한 축방향, 수평 방향에 대한 회전 방향, 이렇게 우리 요 네 가지 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학에서 항상 제가 하중과 변형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 하중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해한다? 응력과 변형률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재료학의 주 핵심 쟁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응력은 뭐냐? 단위 면적단 힘이라고 정의돼. 단위 면적단 힘.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면 사실 이걸 제일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이건 어렵지 않겠네. 우리 스트레스는 뭐 우리 항상 얘기하죠. 단면적분의 힘이다. 이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일 잘 쓰는 단위계가 뉴턴미터 제곱, 그렇죠? 뉴턴미터 제곱. 뉴턴미터 제곱이 되고, 뉴턴미터 제곱은 10의 6승 파스칼, 그래서 메가파스칼 단위를 우리가 공학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을 어떻게 수직 수평 이렇게 이해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응력도 수직 수평으로 나눌 수 있겠죠. 왜? 결국은 응력은 단위 명적단 힘, 그리고 힘을 표현하는 방식이 응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단면적에 대하여 수직 방향 힘이 작용하는 응력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단위 명적을 정할 수 있겠죠. AX라고. 이때 수직 방향에 주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노멀 스트레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면적은 정해져 있고, 그렇죠? AX, 우리가 궁금한 단면적에 대하여 그 단면적에 대한 수직 방향 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똑같이 그 단면적은 우리가 알고 있어. 뭐 AX, 그렇죠? 그때 어느 방향? Y축 방향, 그렇죠? 이 수평 방향은 두 가지예요. Y축 방향이 있을 수 있고 Z축 방향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타우 XY, 그쵸? X축에서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이 우리가 일단 궁금한 X 단면적에 대하여 힘 FG, 그쵸? G방향을 작용한 힘이 주는 응력을 우리가 타우 어떻게 X에 대해서 Z방향 힘이 주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부른다 쉐어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이 AX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가 3차원에서는, 그쵸? AX도 존재하고 AY도 존재하고 AG도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이게 세 방향에서 다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부른다? 이거를 텐서 매트릭스, 그쵸? 스트레스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결국은 우리가 이 정해진 단면적에 대한 수직 방향, 그쵸? 노멀 스트레스, 수평 방향 시어 스트레스는 각각 어떻게 정해져? X축 방향에 수직한 거, 그리고 그 외 수평 방향, 그쵸? Y축 방향에 그 수직한 거 각각 수평 방향, Z축 방향에 수직한 거 각각 수평 방향, 이렇게 하나 둘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할 때 뭐 힘과 모멘트 평형에 따라서 여기랑 여기는 우리가 대칭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얘랑 같고 얘랑 같게 돼서 총 우리는 몇 가지 컴포넌트, 총 6가지 컴포넌트를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응력은 사실 잘 알아요. 왜? 힘 나누기 뭐 단위 면적당 힘, 뭐 힘 나누기 단면적, 힘 나누기 단면적, 뭐랑 비슷해? 압력이랑 우린 이해하기 쉬워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변형률을 이해하기는 어려워. 뭐 변형률이라 얘기하면 그렇죠. 변형률은 그냥 L 제곱분의 델타 L이에요. 뭐 결국은 우리가 변형률을 이해하기 위한 거는 변형을 이해하기 위한데,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물체의 형상 변화 이렇게 얘기하죠. 형상 변화. 그러면 형상 변화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는 L0의 델타 L 길이만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은 형상이란 거는 길이와 각도 변화입니다.
왜? 또 생각해볼까요? 길이와 같은 거. 아래 그림을 봐볼게요. 먼저 이 스트레인의 정의를 정의하기 전에 그 정의를 생각해보고 이제 밑에 그림을 먼저 봐볼게요. 뭔가 이런 사각형 박스가 있어요. 사각형 박스가 있어요. 그때 수직한 힘이 작용했다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수직한 힘. 그럼 뭐가 작용했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길이 변화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길이 변화. 반대로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여기가 고정된 상태죠. 얘는 다른 박스가 있는데 여기가 고정됐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옆면으로 밀었어요. 옆면으로 밀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형상 비틀어지는 형상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길이 변화가 생기지만 비틀어지는 경우에는 요 각도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인의 정의는 어떤 길이에 대하여 주어진 길이에 따라서 디포메이션이 될 겁니다. 변형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쵸? 길이에 따른 변형이 된다. 이 변형은 우리가 아까 말한데 여기서는 뭐가 돼? 길이가 될 것이고요. 그쵸? 여기서는 각도가 될 것인데 길이는 언제 생겨? 아까 말씀드린 수직일 때 생길 것이고 그쵸? 각도는 언제? 수평일 때 생길 것입니다. 누구? 기준 단면적에 대해 그쵸? 요 기준 단면적에 대하여 수직힘일 때 기준 단면적에 대하여 수평힘일 때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수직일 땐 노말, 수평일 때 쉐어라고 했기 때문에 노말 스트레인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단면적에 대하여 수직힘이 길이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쵸? 기준 단면적에 대하여 수직힘이 길이 변화를 시키는 거니까 델타 x는 그쵸? 기준 길이 x에 대하여 델타 x보 길이 변화가 이렇게 생겨날 것이고요. 요거 우리가 말하는 수평임에 대한 각도 변화는 각도 변화라 했으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각도가 변화하죠. 여기가 각도죠. 그래서 탄젠트 감마 xy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y분의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작을 때는 뭐 똑같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 길이에 따른 델타 x 각도의 변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이 있을 것이고 수직에 따른 그 x에서 수평 y에 대한 수평 z에 대한 수평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얘가 시메트릭으로 대칭할 때 얘랑 같고 얘랑 같기 때문에 총 얘도 6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 말하는 감마 xy랑 이슈는 xy를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한 방향으로 그렸죠. 우리가 근데 수업 시간에 배운 그림들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대칭형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대칭형 그림을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이슈는 xy야, 이슈는 xy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대칭형이죠. 여기 두 개 각도가 같으니까 요 감마 x랑 요 두 배 한 것이 같다, 그렇죠? 여기가 같겠죠? 얘 각도랑 얘 각도 같은데 힘에 따라 얘 같은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당긴 거랑 이렇게 옆으로 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그냥 표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항상 감마 xy는 2xy다 이런 것들이 해결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 수업에서 왜 이걸 하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응력과 변형률, 우리가 뭔가 응력도 힘에 대한 이해, 그렇죠? 변형률은 변형에 대한 이해, 길이, 각도, 변화에 대한 이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응력과 변형률 차이를 왜 알아야 되냐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문제에 빠질 겁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게 챌린저호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스페이스 셔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 발사체 우주 발사전에 넣어가지고 이제 스페이스 셔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1986년도에 이 챌린저호가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 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그날 매우 추운 날에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밑에가 다 얼었어요.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추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사대가 엄청나게 얼어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발사가 지연돼서 더 그 추위에 노출이 극명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발사를 하고 대기권에 가지도 못한 채 대기권을 이제 우리 말하는 지구 밖으로 날아가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이 공중에서 폭파해서 안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과 모든 비행사들이 모두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다음과 같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폭발이 일어났어요. 연료 누출이 되면서 폭발이 이제 일어나서 가스 누출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게 일어나야 된 계기가 뭐냐? 이 지금 보면 얘가 인슐레이터 우리가 말하는 그 발사체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챌린저호의 우주 왕복선에 걸려 있는 이 로켓인데, 로켓에 우리가 안쪽에는 우리가 연료가 들어 있을 거고, 이제 연료들이 천천히 타면서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추진이 인슐레이션이 이 안에 들어 있고, 이게 압력이 이제 가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맞게 되어 있어요. 맞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 압력이 걸려 있을 때 얘가 막기 위해서 여기 이제 고무링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고무링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제 압력이 막 누출이 안 되게 쭉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고무가 이렇게 밀려나면서 얘를 자연스럽게 막아줘서 누출이 안 되는 형태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얘를 어떻게 확인했냐? 우리가 이렇게 확인한 게 아니라 실제 테스트는 요 밖에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편하게. 그렇죠? 밖에서 이렇게 했고, 문제는 뭐냐면 이 고무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온도 상태에서는, 그렇죠? 변형이 좀 편하게 됐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무공을 우리가 이제 더운 날 이렇게 농공을 튀기는 거랑 엄청 추운 날 고무공을 만지는 건 다르잖아요. 엄청 추운 날 고무공을 만드는 게 어떻게 되게 딱딱해져. 변형이 덜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발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테스트 상태고, 발사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앞쪽에서 압력이 생기면서 여기 밀리겠죠. 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연료가 들어있어서 막 폭발하니까 팽창하면서, 얘도 그래서 뭔가 여기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격이 생길 것이고, 그렇죠? 실제 테스트는 밖에서 안으로 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러니까 테스트는 그 변형이 고려가 되지 않는데, 실제 발사를 하게 되면 안에서 폭발이 하면서 팽창이 되기 때문에 뭔가 여기가 더 벌어지고, 두 번째는 이것들이 몇 번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어째 하필 이날 많이 추웠고, 그쵸? 많이 추워서 고무가 팽창이 어려웠고, 그쵸? 두 번째, 추운 것뿐만 아니라 뭔가 발사가 지연되면서 그런 극심한 가혹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무 오링이 변형이 충분히 되지 못해서 얘가 벌어지면서 가스 누출이 발생돼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겪었습니다. 즉, 우리가 응력과 변형, 결국 밖에서 압력은 뭐죠? 여기서 주는 압력은 스트레스죠. 응력, 그렇죠? 그때 얘 발사체들이 갖고 있는 요 형태의 움직임, 그거는 변형일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 저온에서죠. 저온이 아니라 극저온, 극심한 추운 겨울날 극저온 조건에서, 그리고 이 응력과 저온 상태를 극저온 상태에서 응력과 변형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설계를 할 때 이 응력과 변형의 관계, 어느 하중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탄성 거동 안에서 응력 변형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장 시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응력과 변형의 관계를 제일 알아보기 쉬운 방법이 실험을 해보는 거였죠. 이제 실험실에서 시험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변이를 일단 부화해요. 이게 보면 인장 시편을 이렇게, 시편 이제 환봉, 우리가 독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계등 형태의 시편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줍니다. 여기는 고정해주고 여기 이렇게 당기게 돼요. 어떻게? 변이를 줍니다. 변이부여, 그렇죠? 변이를 부화하게 돼요. 그럼 변이를 부화하게 되면 어떻게 얘가 시편이 쭉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 뭐 하냐? 익스텐소미터에서 변형량 델타를 측정합니다. 그쵸?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가 시편이 있고 당기게 되면 그냥 막 당겨지나요? 이거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 우리가 당기면 뭔가 힘을 가하죠. 변이를 주면 변이에 따라 뭔가 얘가 힘을 줍니다. 반력이 생겨요. 그래서 로드셀에서 우리가 반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변형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측정된 변형량을 델타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델타. 이때 측정한 반력, 변이를 줬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기에서 그냥 시간에 따라서 변이를 쭉 줬는데, 그때 그냥 발생되는 반력, 반작용 힘을 우리가 반력 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그리냐? 측정된 반력, 측정된 변형률을 가지고 뭘 그리냐? 이렇게 공식 응력 변형률 선도를 그리게 돼요. 기준, 처음에 요 시편에 처음 단면적,
그렇죠? 처음 단면적으로 반력을 나눠준 거를 우리가 공측 응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처음 길이, 여기 우리가 측정한 요 20cm 처음에 이렇게 걸었겠죠? 요 처음에 초기 길이 L0, L0에 따른 실험마다 측정량 델타를 우리가 공진 배응률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그쵸? 이게 우리 영어로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얘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쭉 가요. 어떻게? 쭉 선형적으로 가다가 어느 딱 지점이 세요. 얘가 비선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쭉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냐?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탄성고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이후로는 소선고동,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선형이 뭔가 이제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비선형, 우리가 말하는 그 커브를 가리키는 거를 우리가 소선고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탄성고동과 소선고동이 중요한 이유는, 탄성고동은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리버시블 디플레이션. 뭐 우리가 여기 제일 잘하는 게 뭐죠? F는 KX, 스프링, 그쵸? 스프링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탄성고동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힘을 줬다가 힘을 빼기는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힘을 어머리 줬어도 힘을 빼면 어떻게?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죠. 그래서 걔를 탄성고동 얘기를 하고, 소선고동은 뭐라 얘기하냐? 소선고동은 영구적인 변형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탄성고동과 서선고동을 구별하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 부른다? 시그마 Y, 항복강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항복강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할 거냐? 이 탄성고동하의 응력과 변형률. 이 지금은 요 실험은 어떻게? 단축 인장 실험이죠. 단축 인장 실험. 그거를 이제 단축 인장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장, 굽힘, 전단, 비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굽힘, 전단, 비틀림에 대한 탄성고동 내 그 응력과 변형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실험 목표는 간단해요. 앞서 말씀드린 탄성고동,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선형 상태에서 각방향 힘, 뭐 각방향 힘, 수직힘, 수직회전힘, 수평힘, 수평회전힘에 대하여 각각 발생되는 응력과 배응률 관계를 이해를 하는 건데, 이 관계를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하중을 주고, 그렇죠? 인장, 전단, 굽힘, 비틀림 하중을 줘서 응력을 계산하고, 그때 변형률을 측정해서 변형률 계산한 다음에 그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지금 이 동영상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이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실제 실험을 해보면서 습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합니다. 뭐 축방향 하중, 텐션 스트레스 스트레인이에요. 그래서 축방향 인장 하중이 탄성력 내에 작용하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있는 바가 있어요. 그렇죠? 요 바가 있으면 요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했을 때 이 단면적에 대하여, 여기 단면적을 우리가 A0라고 할게요. A0 있을 때 이 단면적에 대하여 수직한 인장 하중이 발생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기에는 LA이다가, 그렇죠? LA이다가 델타 A만큼 뭔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늘어난 건 얘는 변형이고, 그렇죠? 얘가 준 건 하중이네. 그래서 우리는 뭘 줄 거냐? 하중을 줄 겁니다. 뭐 수직 하중을 줄 거예요. 그렇죠? 수직 하중을 주면 이 물체, 그렇죠? 초기 길이가 LA였던 이 사각 기둥은 어떻게 변화할 거냐? 수직 방향 변형 길이 델타 A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뭐야? 응력 변형 계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어진 하중은 여기 있고, 그렇죠? 초기 이게 어디서 수직, 이 단면에 대해 수직한 거죠. 그래서 이 단면이 A0가 될 건데, A0로 나눠주면 뭐를 계산할 수 있다? 우리가 축방향 응력, 그쵸? 인장 응력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인장 응력.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P를 줘서, 하중을 줘서 뭐가 측정할 수 있냐? 변형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 변형은 뭐에 대해서? 초기에 LA에 대해서, 그쵸? 처음에 LA란 길이를 갖고 있었는데 힘을 줘서 델타 A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LA에 대해서 변형된 델타 A를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텐사일 스트레인, 그쵸? 텐사일 스트레인 입실론 A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서 시그마 A 텐사일 스트레스와 입실론 A 텐사일 스트레인을 계산해서 이 둘의 관계가 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원소의 목표입니다. 측정은 이 실험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단면적이 LA고 A0고 ALN이 갖고 있는 길이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중을 줘야겠죠. 근데 하중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M 질량으로 줄 겁니다. 그렇죠? 질량으로 주기는 우리가 질량이 힘인가요? 아니죠. 질량은 어떻게 표현돼야 돼? 이렇게. 그렇죠? 무게로 우리가 말하는 질량은 무게 힘으로 뉴턴으로 해요. 질량은 우리가 말하는 제일 잘하는 게 킬로그램 단위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힘은 가해지는 요 힘, 빨간색 힘은 뭐 뉴턴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mg 이렇게 될 겁니다. W는 mg. 그래서 mg.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여기 추를 달 거예요. 그래서 추를 달아주게 되면 여러분들 뭘 측정하면 된다? 델타 A를 이렇게 측정하면 됩니다. 변형량을 측정하면 되고 변형량을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W는 mg. 우리가 말하는 g는 중력가속도 9.8m/s 제곱이 될 거고, 그렇죠? EA는 그렇죠? 입실론 EA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우리가 델타 EA 계산했죠. 델타 EA 계산했는데 그러면 얘는 배용량이니까 LA, 그렇죠? 초기 길이 여기 A죠. LA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측정한 델타의 변형, 요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시그마 A는 우리 기준 단면적 A0네. A0에 대하여 가해진 여기 M인가요? 아니죠. W 와야죠. 왜? A 질량은 그램, 킬로그램 단위고 그게 뉴턴 단위죠. 저 뉴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중이 될 겁니다. 하중, 질량이 주는, 그쵸? 하중이죠. 중력이 주는 질량에 대한 하중이죠. 그걸 가지고 뭐 관계 입실론 A에 대한 시그마 A 계산하면 이게 뭐가 된다? 탄성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탄성계수를 각각 그에 맞춰서 세 가지를 계산해 보시고 각각을 평균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수정되는 탄성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뭘 할 수 있냐? 이 탄성계수를 알게 되면 얘가 보다 재료 물성이에요. 재료 물성. 재료의 특징입니다. 재료의 특징.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다른 6뉴턴에 대한 변형을 예측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탄성계수 E는 입실론 A에 대한 시그마 A라고 얘기했죠. 뭐 변형률에 따른 하중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중을 알게 되면, 그쵸? 하중을 알게 되면 응력을 알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변형량을 유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식을 제가 조사놨어요. 응력은 단면적 분에 가해진 힘, 그쵸? 그럼 우리는 뭐 사실 인장하진 6m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거 이해되죠? 그럼 이제 정의에 따라서 여기 정해준 대로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2. 우리 여기서 어디서 계산했죠? 요거 앞에 앞장에서 재료물성 값으로 정의한 값입니다. 재료물성으로 특정한 값이고 요거를 계산해 주면 LA 우리가 말하는 6뉴턴에 따른 뭔가 수식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면 알겠는데 P, E, A0, L0 이렇게 나와서 얘는 뭐 초기 단면적 우리가 알고 있나 모르겠나 알고 있죠. L0 초기 길이 알고 있나 모르겠나 알고 있죠. 얘는 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 물성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모르고 있다? 뭘 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6뉴턴에 대하여 P값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 그거에 따른 변형량 델타 L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값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 측정해서 6뉴턴 변형값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인장이에요. 그 수평방향 회전 아까 말했죠. 축방향으로 당긴 거 말고 수평방향 회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피입니다. 부피. 그래서 단면 방향 수평 방향으로 회전 모멘트가 작용하게 되면 회전 힘이 작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 우리가 이렇게 했죠. 똑같이 LB가 있어요. 이렇게 이 바가 있을 때 회전을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뚫어지는 관점에서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굽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초기 길이가 LB인데 초기 길이 LB는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얘는 위로는 얼만큼? 걔보단 뭔가 좀 더 변형이 될 거고
걔보다 뭔가 조금 더 압축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얘는 뭐보다 기준 길이 LB보다 뭔가 늘어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LB였죠. 얘는 델타 LB, 델타 B만큼 증가했고 얘는 델타 뭔가 뭐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이거 단면적을 바라보게 되면 요 중심축 여기를 지금 잘라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그린 건데 이 중심축에 따라서 위쪽은 인장 변형이 생길 것이고 아래쪽은 압축 변형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굽힘을 그릴 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여기 작용한다, 뭐 응력과 변형이 작용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굽힘 응력과 변형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굽힘 응력, 모멘트에도 어떻게 하중은 여기서 보다 가해지는 하중은 수평 방향 모멘트예요. 모멘트 하중. 얘가 하중이죠. 하중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응력을 계산해요. 얘는 하중이고요. 모멘트는 하중이고 얘는 응력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기는 변형 양이고 길이 변형이죠. 길이 변형이고 얘는 길이 변형에 따른 뭐가 된다? 변형률이 될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좀 어려우니까 영어로 쓰는 게 오히려 땐 편한데 얘는 뭐가 되냐? 디포메이션이죠. 길이 디포메이션. 얘는 스트레인입니다. 얘는 포스죠. 모멘트지만 포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굽힘 모멘트에 의한 굽힘 응력과 변형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좀 이제 뭐 약간 이론적인 걸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얘는 가만히 있어. LB는 초기에 가만히 있고 뭔가 위쪽이 늘어나는 LB에 따라서 델타 B만큼 늘어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형률의 정의에 따라서 원래 LB인데 초기 길이가 LB인데 델타 B만큼 증가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맞네? 그렇죠? 델타 B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가해지고 있냐? 양쪽의 모멘트를 이렇게 받고 있다 얘기했죠. 모멘트. 그러면 요게 호의 길이, 우리가 수학적인 걸 보면 호의 길이가 LB는 로 델타 세타, 그렇죠? 여기 호의 길이를 로라고 얘기했을 때 요 사이가 델타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델타 세타, 뭔가 변화한 델타 세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L은 R 세타니까 요 호의 길이가 로, 각도가 델타 세타니까 로 델타 세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로인데 여기가 Y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요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는 누구? 이 반지름, 그쵸? 로 플러스 Y에 대한 델타 세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 파란색 길이 빼기 빨간색 원래 L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파란색 LB 플러스 델타 B 마이너스 LB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델타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로, 우리가 말한 중심축, 중립축에 대한 반경에 대하여 길이, 그렇죠? 중심축과 요 변형된 길이의 Y와 관계로 다음과 같이 변형량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변형을 계산한 겁니다. 우리가 변형률을 계산했으니까 뭘 계산해야? 응력을 계산해야겠죠. 그 응력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응력은 시그마 B는 델타 L분의 델타 P입니다. 무슨 말이냐? 단면적에 대한 하중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하중을 다시 써보면 시그마 B 응력에 대한 단면적 계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힘 곱하기 가해지는 회전 반경의 크기 Y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음같이 델타 HB, 우리 델타 P 하중에 대한 변형량은 시그마 델타 A로 위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합쳐서 써주게 되면 시그마 델타 A 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계산할 수 있냐? 시그마 B는 결국 우리가 탄성 고동에서 얘기했죠. 뭐 얘는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냥 간단하게 그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기 때문에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 여기 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어주면 다음과 같이 계산 정리해주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얘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냐면, 그렇죠? 요 형태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그럼 일단은 얘는 뭐냐? 델타 m에 대한 거야. 뭐 미소 변화량, 뭔가 모멘트의 변화량이죠. 모멘트 변화량이 로 2에 대하여 y 제곱 da가 되는데, 얘가 m이 되려면 어떻게? 인테그랄을 해줘야겠죠. 인테그랄 해야지 우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해주게 되면 앞에는 상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오고 요 d가 y 제곱 인테그랄의 y 제곱 da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면 빈모멘트 2차 모멘트입니다. 그렇죠? 단면 2차 모멘트 정력함수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도심, 무게중심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y 제곱에 대한 그 단면적에 대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을 때 m은 2와 탄성계수 2와 반지 이 중립축에 대한 반경 2와 단면 2차 모멘트 i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우리는 결국 뭘 구하고 싶다? 시그마 구피 능력을 구하고 싶은 거죠. 구피 능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입실론 b인데, 탄성계수 곱하기 입실론 b는 아까 여기 썼던 것처럼 공률반경, 그렇죠? 여기 썼죠? 공률반경에 대한 y가 될 것이고, 그럼 얘는 어떻게? 여기가 어디에 봤던 거죠? 여기 봤던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m, y, i, x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피 능력은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어디 중심축에서부터 거리 y로 이렇게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 측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두 가지로 측정을 해야죠. 변형량은 뭐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실험기를 굽힐 겁니다. Z축에서부터 여기까지 굽히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요 LB는 유지를 시켜야겠죠. 초기 길이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LB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실험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초기의 길이가 이렇게 길고,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 안쪽의 길이가 LB입니다. 얘 LB가 100mm예요. 그리고 이 전체 길이는 300mm입니다. 그래서 이 LB가 변하지 않게 이렇게 굽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00mm가 되게 여러분들 굽혀주게 되면 위에는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LB 플러스 뭔가 늘어났다, 그쵸? LB 플러스 뭔가 늘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측정하냐? 얘를 그냥 가해주는 게 아니라 이 LB가 100mm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도를 뭔가 줄 거예요. 얘를 크게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겠죠. 각도를 주는데 어떻게 LB가 100mm가 유지되게 주게 되면 뭐를 확인할 수 있냐? 각도를 많이 주면, 그쵸? 세타가 늘어나게 되면 L 아웃, 요 바깥쪽이 많이 늘어날 거고, 요거가 적게 되면 여기가 적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측정할? 바깥에를 측정할 겁니다. 이 바깥에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바깥에 측정한 값은 뭐랑 같다? 왜 우리가 LB를 100mm 초기 길이 여기도 100mm, 여기도 100mm, 여기도 100mm죠. 뭔가 100mm보다 얼마 증가할 때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 아웃에서 우리 LB 즉 100mm를 빼게 되면 우리 델타 B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델타 세타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 도형으로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세타가 되면 요 안쪽은 대칭형이니까 여기도 세타죠. 세타기 때문에 요 대칭형 파이는 2세타가 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역학 문제 풀 때 항상 무슨 단위? 라디안 단위로 측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세타 값을 2배의 라디안 단위로 바꿔주시면 여기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다? 로죠, 로. 반지름은 우리 여기 있죠. LB는 반지름 곱하기 요 가운데 파이니까 2세타 이렇게 되겠죠. 또는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반경을
반경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경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LB 또는 LA 전체이죠. LB가 아니죠. 이게 LA죠. 전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LA죠. 전체에 대한 전체 그리 이 파이는 누구에 대한 여기까지 LB가 아니라 이 전체 길이에 대한 세타죠. 그래서 LB에 대한 LA에 대한 이 세타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했죠? 요 세타를 구해서 파이를 구했기 때문에 우린 뭘 알고 있어? LA를 알고 있습니다. 원래 뭐 전체 길이가 300mm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300mm LA에 대하여 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계산할 수 있냐? 이거를 이용해서 변형률, 굽힘 하중에 따른 변형률과 굽힘 응력을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측정 방법 어떻게? 그냥 국부적으로 길이가 늘어난 거 또는 굽힘 각도를 계산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설명했던 대로 변형률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변형률은 어떻게? 기준 길이에 따라서 변형된 길이에 이렇게도 첫 번째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공식 굽힘 전체에 대하여 곡률 반경 로에 대한 요 차이 y로 두 번째로 계산할 수 있겠죠. 또는 응력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변형률 알고 있을 때 탄성계수 곱해서 응력을 굽힘 응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그쵸? 모멘트 y 단면 2차 모멘트를 가지고 두 번째 응력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된 인장 탄성 계수는 우리 실험 1 인장 시험에서 했던 거 갔다 와서 쓰시면 되고, 2차 모멘트는 제가 부록을 뒤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앞에서 계산한 그 변형된 기준 L아웃으로 계산한 LB를 가지고 그 굽힘 변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굽힘 변형률을 단성 개수를 곱해서 비용률을 유추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 길이로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Z 병렬 반경물의 G. 여기서 G가 어디를 맡아요? 여기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 Y라고 얘기했는데 Y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까지 Y, 여기까지 Y, 여기까지 Y 있었죠. 여기 전체 길이를 우리가 G라고 합니다. 이 전체 길이 G에 대한 거를 G로 두 번째 방법으로 그 굽힘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고요. 굽힘 변형률을 계산하면 이제 굽힘 변형률을 뭘로 계산한다?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론식에 따라서 이 탄성계수와 로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계산한다? 모멘트를 계산을 하고, 그 모멘트를 가지고 다시 굽힘률 계산해서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응력이 얼마나 차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실제로 수정해 보시고 집에 가서 공부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수평 방향 하중이죠. 수평 방향 하중은 전단 탄성 계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말하는 단면 방향 하중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단면 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단면 방향으로 회전이 아니라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가서 전단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단면적 요 A0에 대하여 하중이 델타 P가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형상 변화, 각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마 XY는 탄젠트, 그렇죠? 탄젠트 여기 H분의 델타 S이기 때문에 얘가 대략적으로 H분의 델타 S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진 하중은 누구? 기준 단면적 A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시어 스트레스 기준 단면적 요 아래죠, 아래. 왜? 얘 기준에 따라서 단면 방향이죠. 단면 방향, 수평 방향. 기준 A0 이 아래쪽 단면적에 대해 수평 방향 P가 작용할 때 그때 변형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도니까 H 분의 우리가 말하는 델타 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지는 하중은 뭐다? 수평 하중. 요 하중 가해지면, 그쵸? 뭐가 생겨? 수평 방향으로 변형이 생겨, 그쵸? 델타 S가 생기게 되고 그 델타 S는 여기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H랑 A0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값이죠. 이 단면적 원래 기준 길이 H, 그렇죠? 그리고 하중 다하고 그때 하중, 그때의 변형, 그때의 변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응력과 변형력 우리가 말하는 셰어 스트레인, 그렇죠? 셰어 스트레인과 셰어 스트레스 우리가 말하는 전단 변형률과
전단 응력이 또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까는 탄성계수를 알아봤죠. 인장 탄성계수를 알아봤는데 그때 여기서 그렇죠. 이 앞에서 1번에서 뭘 알아봤냐? 인장 탄성계수를 알아봤죠. 인장하중이 가해질 때 변형률에 대한 인장 응력의 그 기울기를 우리가 알아봤죠. 요 2라는 것을. 이제는 뭘 알아볼 거냐? 전단하중이 가해질 때, 그렇죠? 전단하중이 가해질 때 어떤 관계가 하냐?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전단 계수 G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전단 계수 측정하는 것도 간단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이 있고, 그렇죠? 기준 단면적, 요 아래 면적이 A0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 A0에 우리는 뭘 할 거다? 요 수평 단면 방향 뭔가 힘을 가할 겁니다. 근데 그 힘을 가할 때 그냥 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을 달아서 그 질량에 따른 mg, 결국은 무게, 뉴턴을 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질량으로 인한 이렇게 무게로 인한 중력에 대한 힘을 작용해 줄 거고, 이 W를 우리가 가해주게 되면 기준 길이, 그쵸? 기준 길이에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단면 방향 변형, 수평 방향 변형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 측정을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무게 다르죠? 무게 달고 그거에 따라서 뭐가 생겨? 변형량 생기고, 그쵸? 변형량 생기고. 그러면 그때 무게는 어떻게 계산할 수? 요걸 가지고 W는 mg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그쵸? 그때 감마 xy 변형량은 누구? 얘에 따라서 각도니까 h분의 우리가 측정한 델타 s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요거 이상하게 여기 계산하면 안 되죠. 누구? 여기가 단면적 기준이죠. 왜? 수평 방향 힘, 단면 방향 힘이니까 누구? A0에 대하여 W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때의 관계 감마 xy와 타우 sy의 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전단 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 왔어요. 우리가 뭐 했죠? 단면 방향 수직힘, 단면 방향 단면에 대하여 수직힘, 단면에 수평 회전이 굽힘, 단면에 대하여 수평 힘, 뭐가 남았냐? 수직 회전이 남았어요. 비틀림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이죠. 비틀림 회전 공급. 축방향의 회전 힘이 가해질 때요. 다음과 같이 바가 있을 때 이게 이 단면이 있어요. 그렇죠? 요 단면에 대하여 요 단면이 A0라고 하면, 아까 A0 하면 얘가 이 수직 방향으로 회전 힘을 받는 거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회전 힘. 그러면 원래 얘가 요렇게 바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토크를 주죠. 토크 T를 줬다고 생각을 해주죠. 토크 T를 주게 되면 얘가 확 돌아갈 건데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움직이지 않을 거고, 뭐만 움직여? 요 끝에만 이렇게 싹 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가해진 힘은 토크, 비틀림 힘이죠. 회전 힘, 수직 축방향 회전 힘, 그쵸? 축방향 회전 힘이 토크로 가해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변형이 생긴다? 요 호방향 델타 t만큼의 변형이 생기는데, 그 델타 t를 우리 어떻게 표현한다? 요 파이, 라지 파이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라지 파이. 우리 측정할 수 있는 라지 파이죠. 왜? 마찬가지인데 라지 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변형은 어떻게? 요 델타 t만큼 이렇게 변형이 될 건데, 요 델타 t가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조금 작다면 얘가 요 길이가 LT인데 요 각이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LT, R 세타, R 세타 하면 요 델타 T가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똑같이 되니까 R0 요 가운데 세타 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길이 변은 얘인데, 그쵸? 각도 변화는 뭘 측정한다? 파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때 다시 보면 우리가 토크는 여기도 뭐죠? 힘이니까 포스고, 얘는 스트레스죠. 비틀림, 스트레스. 그리고 얘는 각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디포메이션이죠. 그리고 이 디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기준 길이, 그쵸? LT로 나눈 값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스트레인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 둘의 관계가 똑같이 전단을 가진 진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이번에 목표입니다. 그래서 토크에 되면 이론은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인장과 굽힘까지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알게 되는데 조금 토크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볼게요. 토크는 결국 뭐냐? 힘이죠, 힘.
아까 말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회전 힘이기 때문에 길이, 그쵸? 우리가 모멘트 계산할 때 길이에 따른 힘 이렇게 계산했을 때 길이 힘. 근데 힘인데 얘는 응력이죠. 응력의 단면적을 한 거 얘는 힘이고 얘는 길이입니다. 우리 말하는 발, 수선의 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로 요게 우리가 길이면 얘 힘 요게가 지금 응력들이고 응력의 단면적 있으니까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타우는 선형적으로 여기서는 없다가 점점 가면 여기가 타우 맥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기 때문에 그쵸?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없다가 쭉 r제로 쭉 가다가 최소 r일 때는 tmax다. 그래서 우리가 타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tmax에 대하여 다른 같이 선형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가 타우야 타우. 그쵸?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뭐 알고 있다? 로는 여기서 그쵸? 로는 반경이니까 계속 변화하는 값이고 우리가 r제로 얘도 처음 값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밖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빼주게 되면 이렇게 나뉘게 되고 우리가 여기가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 아까 얘랑 비슷하죠. 뭔가 길이의 제곱의 반지름 그렇죠? 얘가 뭐가 된다? 극좌표 모멘트가 되죠. 극좌표 모멘트 뭐가 된다? IP 또는 J라고 말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뭐랑 비슷해? 구핌이랑 비슷하죠. 왜 회전을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Tmax 우리 파워맥스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건 얘 중간에 걸리는 거 궁금하겠지만 이 토크 T를 걸었을 때 그쵸? 토크 T를 걸었을 때 가해지는 가장 큰 쉐어 스트레스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쉐어 스트레스와 가해지는 토크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Tmax는 타우 R G 이런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면 어떻게 변화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타우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변형화가 된다는 이 사이 길이를 람다라고 얘기할게요. 아까 앞에서는 뭐 델타 T 이런 형태를 썼었죠. 요만큼 변화한 거. 그래서 얘가 변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마 dx. 감마 dx가 어디를 얘기한 거냐? 감마 dx 얘기하는 거. 여기를 이제 dx라고 얘기하자. 미소변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로 델타 t는 우리가 말하는 요 델타 파이 로와 델타 파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델타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것. 토션에 대한 변화량, 요 변화량을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유도해서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얘 델타 파이가 실제로 이 큰 값을 우리가 말하는 정의하기 위해서 적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토크에 대한 변화를 가집니다. 얘는 전체 길이 L이고요. 여기는 J는 알고 있는 값, 여기가 뭐가 된다? 전단, 개수 G, 그리고 토크 값 됩니다. 그래서 일단 측정을 좀 해볼게요. 이게 실험을 해보면 좀 더 간단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크를 줘야죠. 힘은 여기서 어떻게 준다? 회전 힘을 줘야 돼. 힘은 토크를 주는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변형 측정은 어떻게 한다? 변형은 우리가 델타 T 측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라지 파이로 측정한다. 그렇죠? 그럼 토크를 어떻게 줄 거냐? 여기 토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질량을 가할 거면 질량을 가하면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W는 mg 이렇게 되겠죠. WMG 그냥 가해지는 게 회전 힘이 가해지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회전 모멘트를 이렇게 가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얘 반지름이 R입니다. 그래서 TM 우리는 처음에 뭘 가할 거냐? 질량을 가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뭘 계산했어? 중력, 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토크를 계산해. 토크는 이 가해진 W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R값 이렇게 되면 회전힘이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멘트니까 어떻게 힘 이렇게 O에 있을 때 F 가해지면 D니까 뭐 우리 말하는 모멘트는 FD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모멘트 힘. 그래서 토크 TM은 WR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때에 따라서 뭐가 얘가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파이만큼 이제 돌아가겠죠. 그럼 우리가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 각도는 디그리를 측정했는데 어떻게 항상 여기 중간에 뭘로 바꿔주는다? 라디안 단위로 한번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델타 T는 그쵸? 이 델타 T는 R0 그쵸?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델타 T는 R0 파이고 또 다른 말로 LT 감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건 뭐죠? 감마죠 감마. 그래서 여기가 델타 T가 아니라 여기 밑에 잘못 들어갔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여기 감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여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측정은 뭐였죠? 우리 파이 계산했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여기 변화량 델타 t는 어떻게 R0 여기 R0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R0 여기다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측정한과 라디안으로 바꾼 거 여기 넣어주시면 우리가 델타 t 회전에 대한 변용량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측정 이제 최대 비틀림 응력과 변용률 계산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감마 맥스 감마 맥스가 여기죠. 이 변형 최대 회용량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LT 그쵸? 이 전체 길이가 얼마만큼 변화했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그 정의에 따른 거니까. 그래서 이 변형 이 델타 t는 어디서 계산한 거? 여기서 계산한 거죠. 측정 파이 측정했고 R0 측정해서 우리가 델타 t 구한 거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타우 t는 타우 t 맥스. 타우 t 맥스는 우리가 아까 말했죠. 2차 극관성 모멘트, 단면 극관성 모멘트. 여기 어디에 있다? 제가 부록에 넣으라고 얘기했죠. 부록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단면 극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계산해 주시고 얘는 형상으로 계산되는 거죠. 형상으로 계산한 거 그리고 Tmax는 여기죠. TM은 그래서 측정한 거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R0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R이에요. 여기는 R. 우리 말하는 토크 계산할 때 R이고 여기가 R0죠. 여기 R0. 여기가 R0 넣어주시면 타우 토션에 대한 시어 스트레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단 개수가 뭐랑 같은지 요 앞에 전단 탄성 우리가 여기서 측정한 여기도 재료물성이거든요. 전단 탄성 개수와 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배웠나 잠깐 이제 벌써 이제 1시간 정도 됐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실험 목표가 뭐라고 했냐면 탄성 거동 그렇죠? 우리 너무 큰 하중이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중 상태에 있어서 인장, 전단, 부핀, 비틀림 하중을 가했을 때 응력과 배응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했고 그걸 어떻게 계산할 줄 아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재료역학 시간에 열심히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실제로 측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수업을 통해서 수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장 하중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중을 어떻게 가한다? 그렇죠? 수직 방향 하중을 가하게 되면 그때 변형은 이렇게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기준은 여기 단면적이죠. 그래서 응력 계산, 단면적 계산에서 이 두 가지 관계를 갖는 건 첫 번째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굽힘인데 굽힘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모멘트가 가해지는 데 있어서 그렇죠. 여기는 기준이 변화하지 않고 뭔가 굽어지면서 델타 B만큼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이 델타 B를 가지고 우리는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변형률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이론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측정을 어떻게 하냐? 이 기준을 잡아주고 그렇죠. 증가한 델타 B 측정해서 우리 뭘 계산한다? 첫 번째 그냥 변형률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고 앞서 우리가 이렇게 찾은 실험을 통해서 찾은 탄성 계수를 이용해서 굽힘률 첫 번째로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막 유도를 했어요. 사람들 그쵸? 유도한 게 뭔가 이제 곡률 반경과 요 중립축과의 그 길이 y를 가지고 계산하는 식들이 있는데 요 식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계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변화량을 측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세타만큼 우리가 모멘트 가한 걸 측정했을 때 여기가 요 각도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굽힘을 어떻게 계산하지? 그래서 곡률 반경분의 단면 계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2차 모멘트와 2차 모멘트를 가지고 모멘트를 계산해서 총 굽힘률 계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을 두 번째 실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단이에요. 전단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이 여기죠. 기준 단면적 A0에 따라서 단면 방향 하중 P가 가해지고 그때 각도 변화가 생기는데 이 각도 변화 요 삼각형에 따라서 우리 델타 S 이렇게 찾아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변형률, 그때 응력 이렇게 계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력의 그 기울기가 앞서서 우리 인장에서는 E는 그쵸? 입실론 A분의 시그마에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게 같냐 안 같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시험 그거 이제 핵심 단어고 측정하는 방법은 앞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션인데 토션은 앞서 말씀드린 좀 이게 회전이죠. 회전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실험을 얘는 실험 통해서 보는 게 좀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중력을 이렇게 질량을 가해서 하중을 W로 주게 되면 요 추에 따라서 이제 토크가 TM으로 걸리게 되는데 TM은 우리가 알고 있는 W 그리고 R이기 때문에 W에서 TM이 다음과 같이 걸릴 거고요. 결국은 얘가 돌아가면서 얘가 뭔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여기 A가 있던 게 A 프라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A 프라임이 이동하면서 변형량이 델타 T만큼 이동할 겁니다. 그렇죠? 델타 T만큼 발생할 거예요. 이 델타 T는 요 호에 그렇죠? 이렇게 생긴
호니까 여기는 파이, 여기가 R0 이렇게 돼서 여기가 델타 t인데 R 세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계산한 걸 바탕으로 우리는 뭘 계산해? 기준이 LT죠. 여기가 LT죠. LT에 따라서 얘가 변화한 거니까, 왜 기준이 요만큼인데 이게 변한 거니까 이 기준 길이가 수평 방향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shear 스트레스는 힘 그리고 R0 그리고 단면 극한성 모멘트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온 요 타우와 감마와의 관계가, 이 G가 앞서 우리 계산한 전단이랑 여기서 계산한 추정된 전단 계수랑 같은지, 재료 물성이 같아야겠죠.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수업 시간에 재료과 시간에 손으로 막 열심히 풀고 다양한 춥바이한 문제, 셰프트 문제, 빈 문제를 풀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건데, 본 실험을 통해서 이론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손으로 당겨보고 비틀어 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